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을 강화해줄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해버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의 오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마녀사냥, 그릇된 정치 종교적 신념이 확증 편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를 분열시킵니다. 쏟아지는 정보 사회 속 확증 편향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사만을 편집하여 수용하는 정보에 편향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특정 방향의 사고를 유도하고 확증 편향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실험은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편향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개인의 신념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험 주제 선정에서 이미 개인의 신념이 형성되어 있거나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배제하였고, 현재 두 가지 입장으로 대립 중인 건국절에 대한 역사적 논쟁을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두고 역사 해석에 대한 시각차가 발생하여 광복절 행사가 두 집단으로 나뉘는 반쪽짜리 경축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원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정식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며 매년 광복절마다 반복되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19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1948년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실질적인 3요소가 갖춰지고 국제연합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성숙해 확증 편향에 더 취약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사전 인터뷰를 거쳐 정치적, 역사적 신념이 뚜렷하지 않고 건국절 논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8명의 참가자를 선별하였습니다. 실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을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1919년군과 1948년군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각자 배정된 입장의 유튜브 영상 5개를 제공받았습니다. 참가자마다 다른 유튜브 계정이 제공되었고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신념과 유튜브 알고리즘 형성을 위해 이틀간 배정된 입장의 영상을 직접 노출시켰습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제헌헌법 전문에 명시한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3.1혁명의 걸기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다. 이제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기를 제의한다고 말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여 뒤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4월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국호와 연호를 결정하고 제헌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통과된 국호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으며 연호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임시헌장은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갈 정도로 간략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와 국민들은 이 임시헌장을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5월 10일에 국민들이 총선을 해서 투표를 했죠.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민주권 충족. 그 다음에 재헌헌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초대 내각이 조각되었어요. 정부 수립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의 유일 합법 정보를 승인받았습니다. 우방국들의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15일은 단순한 정부 수립이 아니고 주권 회복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 국가가 완성이 되었다. 1919년은 왜 건국의 원년이 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시 정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국가의 요소가 없어요. 영토 아닙니다. 그때 일본이 다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국민 없어요. 세금 못 걷잖아요. 군대 징집 안 되잖아요. 이들이 투표권 행사 못 했지 않습니까? 주권 당연히 없죠. 국제력 승인도 없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후 참가자들에게 건국절 논쟁에 대한 견해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간 점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919년도가 건국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인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건국일이 1948년이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1919년이 아닌 1948년이 건국연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가 인정되려면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1919년 당시에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라서 완전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6명의 참가자는 자신이 접한 입장에 신념이 생긴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알고리즘이 형성된 신념을 얼마나 강화시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자의 계정을 전달하고 5일 동안 어떤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하는지 관찰하였습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시청한 영상은 능동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의 유도에 의한 선택이었을까요? 일주일간의 실험이 종료된 후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 심화 분석을 위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8명의 참가자 모두 배정된 입장에 편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8명 중 7명의 참가자가 노출된 입장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1명은 희미한 신뢰를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1919년도 임시정부로부터 지어진 국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1919년도가 건국일이라고 생각하였고 1919년에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국일로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고요. 다른 국가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 1948년이라는 내용이 저는 인상 깊게 보았고 48년도가 건국일이 맞다면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신 사람들의 국적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광복이라는 게 저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자체를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이라는 것도 1945년에 이루어졌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1시간가량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건국절 논쟁 영상을 접하였고 각자 배정된 정보에 편향된 모습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정보를 접하는 방식에서도 확증 편향의 2가지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반대되는 정보를 접했음에도 신념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19년도 영상을 쭉 보다가 1948년도가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독립운동자들의 독립행위를 반란행위로 치부하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고 1919년도가 건국일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반대되는 정보를 아예 거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 영상은 딱히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으로 뜨면서 따로 19년도를 찾아보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견과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제에 대한 대립의 양상보다 알고리즘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확증 편향에 빠지는지, 또 알고리즘이 이 확증 편향을 얼마나 심화시키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접한 일방적인 정보가 자신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알고리즘은 이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심화시켰습니다. 확증 편향은 너무나도 만연하게 발생하는 인지적인 편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고 인간이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는 매우 강력한 그런 인지적인 편향이에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 인지적인 오류이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완벽하지 않고 나는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보나 의견을 접하게 됐을 때 다른 정보들은 없을까? 라고 내가 반대 의견, 다른 의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확신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알고리즘 너머 다양한 시각으로 넓히려는 노력이 지정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각일지 모릅니다. 확신 속에 감춰진 편향,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